저는 주식 기법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법이라는 말이 기교와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방법만 알아내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내가 모르는 방법을 찾으러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결국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 기법이라는 걸 주식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때 사는 습관. 어느 가격대에 올 때 사는 습관, 파는 습관. 사실 밑밥 가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주식 고수가 아닌데 무슨 거창하게 기술이나 신묘한 방법을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주식을 매수하는 습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어떤 분에게는 샤머니즘, 그러니까 거의 미신처럼 말도 안 되는 방법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참 웃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누군가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반드시 후반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영상에 혹하신 분들은 더더욱이요. 최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단기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볼게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저의 매수 근거나 매도 근거를 잘 아실 겁니다. 공포심이 극대화될 때 사고 희망에 가득 찰 때 판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공포심이 극대화될 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건 바로 저만의 매매 기준이 있어서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수많은 보조지표 중 단 2개만 참고합니다. 첫 번째, 거래량 혹은 거래대금. 두 번째, 지지와 저항. 자, 흔히 차트는 후행성이다 혹은 결과론적 이야기다 그런 말을 하죠. 뭐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 결과론적 이야기는 누구의 결과를 말하는 건가요? 원래 남의 군생활이나 남의 애 크는 건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나의 지금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나에게도 후행성인지 결과론적 이야기인지 알기 위해선 지속 관찰하면서 지켜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어깨 너머로 몇 번 슬쩍 넘겨보고선 혹은 대충 이것저것 찍어 먹어보기만 하고 어떻게 그 이야기의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주식에서의 수많은 지표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든 RSI 30 이하를 기록하든 개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조 지표 혹은 매매 기준에 자신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지나온 혹은 현재 지나가고 있는 차트를 보며 어떤 의미를 담는지, 즉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떻게 팔 것인지 시나리오 세우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진짜 골 때릴걸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테슬라가 2022년 12월 저점을 찍고 23년 7월까지 계속해서 올랐네요. 자, 그럼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기가 23년 7월이라고 생각해보죠. 과거로 휘리릭 돌아갔어요. 저는 어디에서 매수할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수하실 건가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지 않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신의 기질을 알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요. 저는 올라가면 놓아줍니다. 저는 제가 그걸 바라보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대신 기록해두죠. 가격이 꺾일 때까지요. 그렇다고 모든 종목을 다 기록하는 건 아니고 종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으로 미룰게요. 자, 드디어 고점에서 약간 내려오는데요. 어차피 저는 스윙 매매로 접근할 때는 이 정도 윗가격에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요. 첫 번째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은 이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이란 말을 그냥 개나 소나 자주 하는 말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만 곱씹어 보세요.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 이 말이 정답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지지와 저항 쳐서 나오는 영상들 대충 한두 번씩 보고서 슥 한번 그을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러한 가격대요. 가끔씩 선긋기에 정답을 찾으려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닿기만 하면 무조건 튀어오르고 부딪히기만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그런 마법의 선이 존재한다고 믿기에 손실을 보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이 영상은 녹화 영상이니 신빙성이 떨어지겠지만 믿으시든 말든 제가 미리 앞을 봐놓고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다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2개의 지지와 저항을 그었는데요. 이 선 2개면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어처구니 없고 야매 같은 저만의 매매 습관을 말씀드려 볼게요. 간혹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 놓으시고는 내가 잘 그은 게 맞나? 의문이 들 때 있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 그은 2개의 선 사이 간격을 재볼게요. 대충 이 정도 간격이네요. 그쵸? 그럼 그 다음 지지 저항선도 똑같은 간격으로 그냥 그어줍니다. 이유요? 에라 몰라요. 그냥 때려 박아 보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런데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만 봐도 대충 어떤 층이 보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트 매매나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특정 가격대에 그은 선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맞냐고 믿는 사람이 있냐, 있다면 얼마나 맞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맞든 안 맞든 저는 이 선에 맞춰서 매수 계획을 짤 겁니다. 어처구니 없죠? 뭐 대단히 복잡한 지표나 분석 그런 거 안 해요. 골 때리지 않나요? 이렇게만 해서 수년간 돈을 벌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껏 시장에서의 경험을 봤을 때 이런 매매 기준이 없는 사람이 주식 투자자 중 절반은 넘어갈 겁니다.
사실 절반도 확신이 없어서 과하게 쳐준 걸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이 첫 번째 가격대는 높아서 싫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 싫어합니다. 그냥 다 버려버려요. 저는 단타가 아닌 이상 그 어떤 종목이든 그 어떤 뉴스든 높은 가격대에선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선 정도부터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럼 멈춰있던 시간을 이제 돌려보죠. 자, 왔네요. 여기서 매수할 거예요. 오, 반등 나왔네요. 재수. 그리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죠? 전 이러면 일단 분할 매도를 합니다. 어느 정도 물량은 제 매수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끌고 가고요. 에이, 너무 올랐네요. 저는 사실 이 정도 못 끌고 가요. 이미 털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은 뭘까요? 그냥 다음 매수 구간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선 그냥 빨리 넘길게요. 저는 이런 매매 기준, 습관을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한번 닿은 가격대는 무너지기 쉽다. 그렇기에 한번 매수했던 가격은 그냥 버린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앞으로 차차 기록해 볼게요. 그래서 다음 바닥을 기다리죠. 다시 하락해서 제가 계획했던 가격대 근처에 왔네요. 다시 매수. 오, 급반등. 다시 매도. 지금 매수했니, 매도했니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냥 제 임의로 두 개의 지지 저항선을 그렸을 뿐이고 나머진 그냥 동일한 간격으로 그었을 뿐인데 그 가격대에서 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수했다는 기록을 남겼지만 이건 역시 믿거나 말거나 위에서도 당연히 매매했고요. 뭐냐, 이거 결국 결과론적 이야기 아니냐? 맞아요, 지난 일이니. 그런데 그런 결과를 스스로 내보신 적이 있나요? 이 결과는 여러분의 것인가요? 저의 결과인가요? 저는 과연 지난 시간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보았을까요? 자, 다음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국내 주식으로 돌아옵시다. 에코프로. 자, 올라갈 땐 어떻게 할까요? 역시 냅둡니다. 자, 시장이 꺾이고 내려오네요. 에이, 기준이 깔끔하지 않은데 뭐 대충 이렇게 두 개를 그어봅시다. 그 다음은 그냥 동일한 간격으로 선을 다시 그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얼추 지지와 저항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 안 신기하신가요? 저는 주식 강의 같은 걸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의 가격으로 퀄리티를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잡다구리한 거 들어본 게 다예요. 그래서 혼자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이거 알았을 때는 되게 신기했는데 저만 그런가요? 여하튼 지지와 저항을 다 표시해 두었으니 다시 시간을 돌려볼게요. 뭐 100%라고 볼 순 없지만 흐름이 보이시죠? 이렇게 매수 계획과 매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개별 종목 말고 지수를 봅시다. 코스피 지수. 제가 유튜브에서 지수 ETF를 통해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지수의 움직임을 정직할 뿐더러 신뢰성이 꽤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무슨 매수하면 반드시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종목 두세 개만 가져온 건 아니지만 사실 일단 지지와 저항 따윈 개무시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99번 수익 내다가도 한 번 큰 실패를 겪게 만들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걸 가려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걸 실력이라기보단 경험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수는 약간 다릅니다. 한 나라의 주가 지수는 상당히 정직한 움직임을 보여줄 뿐더러 무너져도 버틸 수 있는 멘탈 관리가 되어 물타다 대주주 된다. 적어도 우리나라 지수나 미국 지수에는 물타다 대주주 돼도 훗날 자식이 원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욕먹는 코스피 지수도 물타다 보면 결국 언제든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그렇겠죠. 다만 지수 투자, 이걸 왜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기다리는 가격대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못 참아요. 1년을 잡았을 때 매달, 매주, 매일 그렇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 결과를 나의 결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난 돈을 벌고 싶은 건가? 돈이 오고 가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건가? 그래서 제가 지수의 움직임을 보셔라. 시장이 폭락할 때, 이럴 때는 지수 ETF 한 주라도 사서 지켜보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리 제가 매수할 가격대를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지 않고 조정이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기준이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는 패턴에 대해서도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제가 어디서 매수할지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똑같이 선 두 개를 그어 볼게요. 그리고 간격 붙여넣기. 오, 이렇게 닿는 것 보세요. 다시 한번 높아심을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다음엔 반등하는 마법의 선 같은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매매 습관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매매 시나리오를 쓰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 약 2500에 오면 살 겁니다. 안 오면 안 사고요. 오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아니요, 지수는 살 겁니다. 거의 8-90% 확률로 살 거예요. 그런데 저와 똑같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누구나 똑같은 수익을 거두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이 영상만큼은 후반부를 꼭 보셔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타 매매, 단기 매매처럼 순환율이 빠른 매매일수록 저점과 고점의 타이밍을 스스로 예측하고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가 어려운 것은 그 타이밍을 잡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그 자리에 믿음을 우겨 넣어야 하니까 힘든 것이고요. 그런데 이곳에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정답 따위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앞의 내용,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단기 투자를 지양하는 혹은 차트 매매로 지속적인 손실 혹은 큰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보시면 욕지기가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남을 속이고 기만하려는 내용이 가득하다 라고 판단이 될 만한 내용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제가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미가 아닌 저의 의미를요.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는 돈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준 하나만으로 모든 매매를 진행하진 않지만요. 큰 맥락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걸 착각하는 순간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되실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혹은 나도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 주식시장에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99번 맞다가도 한 번 틀려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걸요. 노파심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지와 저항? 그딴 건 전부 멍멍이 무시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해요. 그러니 반드시 비중관리, 자금관리 하셔서 경험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론적 이야기가 자신에게도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길고 오래오래 살아남자고요.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